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랭군입니다. 제가 안 보여서 그동안 궁금하셨죠?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습니다. 2주 동안 제가 안 보여서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없어서 언제쯤 올라오려나 하고 기다려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 멀리 가지 않았고요. 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가족들과 이제 가족 여행을 기획해둔 게 있어서 여행을 좀 짧게 다녀오느라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. 뭐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 여행지에 가서도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사실 시도를 조금 하긴 했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랭군입니다. 한 주간 동영상이 안 올라가서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네요. 지난주에 수도권 전망편에 이어서 지방편 전망 자료 만든다고 제가 넉다운이 돼서 비디오를 만들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만들지를 못해서 아마 이번 주에 나가는 영상이 그 월요일날 영상밖에 없을 것이고요. 오늘 저는 가족들과 괌에 왔습니다. 괌에 왔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가장 빨리 6시 20분인가요? 하나 빨리 아침 먹고 지금 산책 겸 조깅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. 이런 아침이다 보니까 차량만 조금 있고요. 주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. 제 소식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라도 영상 남겨봅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랭군이었습니다. Thank you. Yes. 쏴라! 비가 오는 날인지 몰랐다. 거의 날. 갑자기 비가 왔어. 이거 다 앞에 렌즈가 비가 맞아가지고 물방울이 있네. 김밤. 웃어. 웃어야. 깍꿍하고 웃어야. 거기 잡아주고 있어? 네. 좋아요. 근데 좀 아이들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케어해줘야 되고 또 그때 또 풀로 이제 놀아주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엄두가 나지 못했고요. 지금은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좋은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오늘 바쁘게 저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, 귀한 분들 두 분을 제가 점심 저녁 약속을 잡아서 좀 만나고 왔고 그분들을 1대1로 이제 한 3시간 이상씩 좀 길게는 한 5시간 정도를 상담하면서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한 조언도 조금 드린 시간을 좀 가졌고요. 이제 좀 집에 와서 영상 하나를 남겨보려고 해요. 오늘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냐면요, 저에 대한 이야기 하나,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. 며칠 전에 이제 주말 일요일 오전에 강남 사무실에 이제 나가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걸 하다가 그때 이제 독서 모임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 지금 8주차 가까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조인데 같이 이제 잠깐 조인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랭구님, 그 랭구님이 쓴 책 너무나 잘 읽었고 기존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런 생활 패턴이나 어떤 그런 것들과 지금 현재 생활해 나가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나 많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? 그것에 대한 원동력, 그것을 단 한 줄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. 제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명확하게 한 줄로 요약 정리해서 제가
변화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그걸 보려면 저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도 조금 알아야 될 텐데요. 과거의 모습은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평범한 직장인, 그리고 그 조직 생활도 사실은 너무 어려웠고요. 그리고 그 일을 잘 해 나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요.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싫은 일도 사실 그 속에 되게 많았겠죠. 많았겠지만 어쨌든 뭐 직원으로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긴 해 왔었는데 뭐 그 와중에 또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또 자녀들도 있고 그 직장과 이 가정, 육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참 많았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짬을 내 가지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됐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뭐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고민하던 뭐 그런 이제 한 사람이었고 과거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걱정이나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과거에 고민했던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사실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고민이 아닌 것으로 변해 있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인생관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, 뭐 교육관이라든지 과정의 가정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지 않았나. 그게 해결될 수 있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? 단순히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시작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뭐 수익이 조금 나서 이 모든 게 다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부동산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끝은 너무나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한 가지 뭔지 제가 미리 답부터 해볼게요. 뭐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고 야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내가 지금 현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그동안 과거에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다. 원래부터 그래. 원래라는 건 없어. 라고 마음먹은 것.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진 것 같아요. 좀 뜬금없나요? 뜬금없을 수도 있죠.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이런 모습이에요.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지? 너무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고 돈 벌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멍청한 소리야. 왜 직장을 다니냐니.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. 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것이죠.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한 장소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지? 그리고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참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? 나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?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다른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 포인트가 저는 이제 관심사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부터 그것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 부동산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 성공한 게 아니죠. 보통 이제 가만히 누워 있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이 사과가 왜 떨어지지? 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직업이란 타이틀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과학자가 됐죠. 자연 환경이나 그런 풍경이나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과학 쪽으로 이제 갔죠. 그게 이제 뭐 우주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순수 이제 물리나 이쪽 과학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자연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왜 사람은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때 기분이 나쁘지? 그게 왜 그런 걸까? 그냥 뭐 당연히 웃긴 것은 기분이 좋은 거고 뭐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지 그게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게 아니야. 그게 기분이 좋다고 왜 웃어야 되지? 너무 이상하지 않아?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심리학으로 빠지거나 아니면
굉장히 철학적으로 빠지거나 또는 인생관, 성공학 그쪽으로 이제 막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외형, 신체 외형에 대해서 뭐 바늘로 찔렀는데 피가 났으면 왜 피가 나지? 당연히 찔렀으면 피가 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피가 날 수가 있지? 피는 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치지?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당연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뭐 의사가 되기도 했고 뭐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막 결과물들이 그 사람의 어떤 타이틀들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결과물의 태생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. 그것이 제가 과거와 현재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저도 사실은 제가 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저 스스로 답변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제가 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서 뭐 곱씹어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? 할 수 있었을까?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곳에 도달하게끔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게 가능했구나. 그 말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저처럼 생각하는 순간 분명히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. 똑같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때는 돈이 너무 없었으니까 돈을 좀 벌어보자고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부동산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부동산을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갈 수 있을까?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해답이 참 많이 나와 있었고 좋은 책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 내용들이 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. 아,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닐 것이다. 라고 정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정의를 하면서부터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학습,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. 그것조차도. 그리고 부동산 아닌 그 이의 것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연장선으로 저는 작용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선택했지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 하면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보다 부동산은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녀석은 마치 작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굉장히 작은 세상이다.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. 왜냐면 우리가 눈 떠서 탁 보는 공간이 어떤 주거 환경이죠. 그리고 씻고 나와서 출근을 하면 이제 빌딩이 있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 공간이죠. 그리고 점심 때 잠깐 나와서 밥을 먹으면 이제 상권이 있는 공간이죠. 그리고 주말에 잠깐 또 나와서 공원에 간다거나 또 다른 뭐 쇼핑몰에 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.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. 이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것들, 그것에 대한 태생은 결국은 도시잖아요.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. 레버리지. 레버리지.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. 하다 보면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대출이 아닌 뭐 전세금을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거죠. 근데 이 레버리지는 대부분 다 이 돈과 관련돼 있어요. 그래서 돈에 대한 레버리지 개념이 성격이 강하죠. 근데 부동산이 아닌 진짜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? 돈에 대한 레버리지도 당연히 발생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게 더 많이 흔히 발생하냐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레버리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일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통 주죠.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레버리지 했다기보다는 시간을 레버리지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레버리지 할 수 있는가?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레버리지를 부동산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았고 밖에 나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연장선으로 똑같이 다 적용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것뿐만 아니라
사실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. 시스템.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노동이나 자원을 조금만 들이더라도 그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키는 거.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탁 세팅해 두면 그냥 그게 계속 흘러가거든요. 뭐 월세가 계속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시세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쉽게 자동화가 되죠.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자동화 시킬 것인가?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고 이제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직원을 넣고 그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그게 개인 사업이 아닌 나중에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렇게 확장되어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거든요. 비단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적게 나의 생각이나 리소스를 넣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부동산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사실은 바깥 세상에도 적용이 똑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. 자본주의는 결론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. 거래. 근데 이 거래에서 핵심이 뭐냐면 교환이거든요. 교환. 어떤 물건을 교환해서 그 교환을 통한 수익을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내가 물건을 뭐 팔아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장사를 한다고 봤을 때 그것도 결국은 재료들을 교환하고 그것을 집합체로 만들어서 이걸 제공하고 돈을 받는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환을 활발하게 계속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? 이제 그게 결국은 어떤 좋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어떻게 이걸 더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타이밍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은 이야기예요.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을 이루는 이 교환, 거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가치, 그리고 가치는 항상 가격과 같이 따라다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길 건너면 이쪽은 10억인데 길 건너면 5억이에요. 왜 길만 건너면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까? 단순하게 그것을 가격적으로 쳐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. 근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, 그리고 그곳을 거주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바리케이트를 치냐면 물리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. 6억이면 적당한 집을 그냥 나는 한 15억 주고 들어가 살래. 그렇게 하고 나서 15억 미만으로 안 파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금액적으로 이미 바리케이트가 쳐져 버리는 거예요. 동네에 대한 입지, 인프라,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 달라져 버리고 사는 사람, 그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 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돈을 지불하고도 들어간단 말이죠.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단순하게 그것을 가격만 놓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. 그 가치를 이제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잘 구분할 수 있다면 나중에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도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단순하게 볼펜 한 자를 판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 100원, 500원, 1000원 정도로 이제 그것을 지불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스페셜한 어떤 의미가 부여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 그 녀석의 가격은 단순하게 단순한 가격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져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이제 투영하는 것이죠.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할 수도 부동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외에도 이 작은 구성원에 대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.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죠. 모든 시장은 토지니까요. 그럼 이 토지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너가 되느냐? 그렇지 않죠. 원래는 위너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? 그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 지점이 대부분 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. LH나 SH에서 뭐 공시지가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 한 10만 원 정도에 수용을 해버리는 것이죠. 원래는 사실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걸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제한시켜서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요거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땅을 이렇게 막 쪼개서 제공하죠. 누구한테?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, 개발업자들, 회사들한테, 건설사들한테 이제 시행사한테 이제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
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돼 있죠. 그리고 그렇게 비싼 가격의 토지를 이제 가져왔다면 그곳에 이제 건축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본전을 다 뽑아가야 되니까 또 비싼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하겠죠. 중간중간에 분양사가 떼가고 건설사가 떼가고 다 떼가야 되니까 마진을 붙여서 떼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이 소비자죠. 이 소비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죠? 실수요자와 그냥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. 이랬을 때 이 두 사람은 사실 큰 돈을 벌지는 못해요. 많은 사람들이 뭐 1억 올랐다, 2억 올랐다,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그 돈에 대한 수익을 누가 다 가져갔냐면 이 생태계에서 앞 단계에서 이미 다 가져가 버렸어요. 앞 단계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공급자들이. 근데 이제 마치 모든 언론이나 그 구성원들은 다 저 끝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손가락질 해야 될 사람은 저 앞단계에 다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. 조용하게.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지 못하는 이게 돈이 뒷단에서 흘러가는 결국은 이 구성원들의 욕망 그리고 그 돈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바깥 세상에 나와서 어떤 플랫폼, 어떤 서비스, 어떤 제도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면에서 어떤 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간파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부동산이라는 세계에서 들여다보면 참 연습을 작으니까 한 5년 정도, 10년 정도 이 시장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눈이 떠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 좁은 시장을 잘 판단할 수 있고 잘 볼 수 있고 이 좁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분명히 더 큰 세상에 가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요소들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 요소들을 잘 깨달을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은 그냥 분양하네? 이거 평당 1,000만 원이야? 비싸네? 나는 못 사겠네?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1,0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을까? 그것에 대한 본질을 계속 쫓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간파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부동산을 시작한 건 저는 뭐 참 뭐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다만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부동산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이외의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할 생각인데 그런 걸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세상의 이치를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죠. 그러니까 내가 이미 공자가 됐다고 한들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한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진짜 뭐 밥 먹고 살기도 힘들 수도 있죠.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.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나면 그게 사람들마다 컨셉이나 특징이나 개인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잖아요.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그대로예요. 변하지 않아요. 거의 똑같은 녀석이에요. 똑같은 녀석이고 개개인은 너무나 다 다르죠. 다 다른데 이 개인과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걸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. 이제 그러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나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커넥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조합이 딱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첫 시작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쓰다가 보니까 당연함이란 단어가 이제 나타났는데 당연함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의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이런 게 막 정의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이해, 나에 대한 이해, 그것에 대한 커넥트가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든 이겨낼 수 있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는 일들은 온전히 시간이 좀 걸려요.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. 그게 어떤 분야든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세상과 그리고 나 그것을 커넥트
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세상과 커넥트하는 방법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 어땠나요? 재밌죠?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